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매니악한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성능 전기차 그리고 또 플랫폼화되지 않은 기존의 GLA 플랫폼을 적절히 손본 이런 급조한 형태의 전기차에는 관심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전기차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구매 생각도 없고 별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EQA 기획은 상당히 잘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5를 이렇게 냈다 그러면 1년 365일 욕이란 욕은 아마 다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오닉5 이런 형태의 EQA의 스펙으로 나온 전기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EQA는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5,999만 원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지를 달고 있는 전기차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4천 후반대의 최소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면서 물론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만 그러면서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정감 또 안전성 브랜드 밸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는 뭐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을 만큼의 고품질을 얹혀놓지 않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한 2, 3년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브랜드만 판매를 하고 적정 수준의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 조건만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 그 외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소비자들로부터 일단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일정 부분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한 2, 3년 정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약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도 지금은 비교할 수 있는 전기차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가운데서 전기차가 테슬라만큼 성능이 뛰어난다든지 뭐 아이오닉5만큼 충전 시간이 빠르다든지 앞으로 폭스바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낼 것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S 플레드 같은 슈퍼카, 하이퍼카를 능가하는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모니터만 여러 개 이렇게 좀 달려 있어서 보기만 근사하면 되지 이걸 커넥티비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게임이 되고 뭐 넷플릭스를 보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안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그리고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새로운 전기 모터 그다음에 배터리로 가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가 믿을 만한 거니 이게 안전한 거니 그러면 누가 만들었니?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6천만 원이 안 된다고 5,999만 원이라고 보조금까지 준다고 그러면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렇게 보조금 받으면 4천 후반에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이것만으로도 나 살래 하는 소비자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층을 공략하기에는 정말 적당한 기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이 상품성 어떠신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소비자라면 전기차의 중요한 성능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로백이라든지 뭐 쿼터마일이라든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PU, 또 AP, MPU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또 커넥티비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기존에 이러이러한 차들을 타왔는데 이런 차들에 비해서 이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한번 충전하면은 뭐 429 기준인데 유럽 기준이라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는 350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30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또 벤츠가 만들었기 때문에 고성 안정감 뛰어나고 사고 났을 때 메르세데스 벤츠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미 소문 다 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품질
예, 또 그 정도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보조금 받아가서 4천 후반대 구입하실 수 있으면 삼각별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라는 부분에 더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뭐 추천해드려도 뭐 크게 무리가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EQC 같이 성능 대비 그리고 또 완성도 대비 가격이 많이 비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한적이고요. 이런 차들을 추천하는 거야 조금 조심스럽고, 이건 뭐 아무리 메르세데스 벤츠라 그래도 쉴드 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도의 뭐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EQC를 낸 것도 유럽에서의 이산화탄소 규제 그 페널티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급조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내놓는 차이고, EQE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최대한 작은 사이즈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커넥티비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기획된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GLA 플랫폼을 적절히 손봐서 당장 유럽에서 판매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판매 대수를 높여서 페널티를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한 기획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차의 첨단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시장의 가치 이런 데 민감하기보다는 당장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내가 만족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예쁘고 뭐 또 도심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의 컴팩트 SUV형 전기차를 찾는 그런 오너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적당하게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이 제품을 기획을 했고, 또 아직까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밸류가 그만한 구매력을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력 성능이든 뭐 거리든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든 이런 것들이 최신 경향의 뭐 테슬라라든지 그 외에 플랫폼화된 전기차를 기획하는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지언정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품성을 커버해 줄 것이다 라고 기획을 했고, 이게 실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 욕 돼지게 먹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니까 가능한 기획이고, 메르세데스 벤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성능이라도 지불해서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은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고, 소비자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 상품이 가치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걸 놓고서 판단을 할 때 야 이거는 공학적으로 볼 때는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전기차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판단, 일각에서는 뭐 강남 뭐 사모님들 참니까? 시장 보기 위해서 장 보기 위해서 타서는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시장에서 통용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력 성능은 동력 성능, 또 커넥티비티, 또 미래, 또 확장된 익스페리언스, 또 브랜드 밸류, 뭔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 제품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밸류를 통해서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길어야 한 2, 3년일 거예요. 이제 전기차의 미래 방향,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발전 동향, 또 소비자들이 전기차가, 차세대 전기차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정보들이 확산되게 되면 EQA 같은 형태의 기획이 이제 더 이상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벤츠라도 저건 좀 너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 시장이고 태동기이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력이 이 정도 기획으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손에 짚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판매를 일으켜서 이걸 통해서 유럽의 엄격한 탄소 규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이는 그 페널티를 줄이는 용도로 이걸 소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2039년까지 탄소 제로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모든 판매량의 절반 정도, 50% 정도를 EV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그 MBUX라 그래서
UX가 유저 익스페리언스거든요. 커넥티비티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기술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의 벤츠이고 지금까지 나는 미래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 곧 내가 그 시대의 미래였다. 이렇게 기술을 관련해서는 자신만만했는데 EV로 상황이 또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변경이 되면서 이 혁신의 시대의 메르세데스 벤츠도 테슬라의 대비 또 앞서가는 전동화 기술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 대비 5년에서 6년 정도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또 동력 전동화도 그렇고 배터리 기술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이 미래 자동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스 중에서 C 커넥티비티 이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뛰어난 경험을 해주겠다 이 부분을 지금 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원조로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전기차 전략에 있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리마크 오토모빌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 전동화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플랜에 지금 돌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EQA 같은 모델, 또 EQC 같은 모델, 이런 모델들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전기차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밸류가 아직까지 짱짱하게 살아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감성을 맛보는 그 정도 용도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크게 후회하는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용도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니까 전기차도 뭐 끝장나게 만들었겠지. 전기차도 아주 뭐 대단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전기차에 지식 없이 접근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걸 선택했느냐. 그거보다 좋은 게 널렸는데, 야,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그렇게 냈으면 1년 365일, 뭔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그런 전기차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메르세데스 벤츠이기 때문에 엄청 대단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대단한 전기차 아니고 그냥 저냥 겨우겨우 쓸만한 정도의 스펙이고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현재 내연 자동차에서 누릴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트리의 컴팩트 SUV의 감성을 전기 동력화해서 뭐 그대로 느끼는데 비용은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 그 정도만 쓰면 되는 정도다라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이 제품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아니고 또 화제가 될 만한 또 미래의 어떤 기술 동향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